옛 시골 마을 끝자락 낡은 집 한 채에는 따스한 햇살과 어머니 정혜 씨의 사랑이 가득했다. 매일 아침 정갈하게 차린 밥상 앞에 세 아들이 모이면 정혜 씨는 부드럽게 이야기하곤 했다. 재현아, 준호야, 민수야. 오늘도 엄마랑 같이 즐겁게 지내자. 너희는 엄마가 제일 아끼는 보물이야. 첫째 재현은 늘 엄마 말씀을 따라 열심히 공부하며 자랐고, 막내 민수는 착하고 조용하게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둘째 준호의 눈에는 늘 어딘가 답답하고 쓸쓸한 기분이 서려 있었다. 아침 식탁에 앉은 어느 날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엄마, 왜 난 남들과는 다르다고 느껴지는 걸까? 정희 씨는 준호의 얼굴을 살짝 바라보며 다정하게 웃었지만 그 미소 속엔 마음 한켠 아픈 걱정이 숨어 있었다. 그 후 집안 구석구석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준호 마음속에 작은 금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했다. 며칠 후 저녁 식사 중 정혜 씨가 부드럽게 물었다. 준호야, 오늘 학교는 어땠니?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나 준호는 잠깐 말을 멈추더니 짧게 대답했다. 그냥 별일 없었어요. 옆에서 재영과 민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준호가 언제나 혼자라는 느낌을 받았다. 시간이 흐르며 준호가 중학생이 될 무렵 학교 성적과 엄마의 기대가 점점 무거워졌다. 어느 늦은 저녁 부엌에서 정혜 씨와 준호 사이에 말싸움이 일어났다. 정혜 씨는 눈물을 머금으며 말했다. 준호야, 공부 좀 열심히 해야지. 내 미래가 걱정돼. 준호는 목소리를 높이며 답했다. 엄마, 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엄마가 자꾸 내 부족한 점만 말하면 정말 속상해요. 정혜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내 아들, 엄마는 내가 잘 되길 바라는 것뿐이야. 하지만 내가 좀 더 노력하면 좋겠구나. 그날 밤 준호는 마음속 깊은 분노와 외로움을 안고 아직 미성년자였지만 모든 걸 참지 못한 채 짐을 챙겨 몰래 집을 나섰다. 재영과 민수 그리고 정희 씨는 준호의 갑작스런 가출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어쩔 수 없이 준호의 선택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준호가 도시로 도망친 후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홀로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했다. 처음엔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찼지만 준호는 학교에서 알게 된 선배 준혁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준혁은 준호보다 1살 연상이었고 이미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며 작은 원룸을 구한 경험이 있었다. 어느 저녁 버스 정류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준혁이 물었다. 준호야, 너 왜 이렇게 혼자 다니냐? 집에 문제라도 있어? 준호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응, 그냥 나 혼자 살고 싶어서요. 엄마랑 말이 잘 안 맞아서 도망쳤어요. 준혁은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가 전에 원룸 한 칸 얻은 적 있어. 미성년자여도 친한 선생님께 소개받아서 작은 방 하나 빌렸었거든. 너도 내가 도와줄게. 같이 알아보자. 그렇게 준혁의 도움으로 준호는 작은 원룸을 임시로 구할 수 있었다. 비록 계약상 문제가 있을 수 있었지만 준혁의 소개 덕분에 그 집주인 아저씨는 준호의 사정을 이해하고 잠시 머물 수 있는 방을 마련해 주었다. 준호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짜릿한 자유의 느낌을 받았지만 어린 나이에 홀로 살아가는 외로움과 두려움 또한 곧 엄습했다.
그렇게 도시의 반짝이는 불빛 아래서 처음엔 스스로의 자유를 만끽하던 준호는 시간이 지날수록 방 안의 작은 공간과 외로운 밤들이 그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원룸 한켠에 놓인 낡은 침대와 작디작은 책상은 한때 자신이 꿈꾸던 새로운 시작의 증거였으나 이제는 그가 선택한 길이 얼마나 헛되었는지를 말해주는 단서가 되어버렸다. 늦은 밤 준호는 방 창가에 앉아 네온 사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여기서 내가 얻은 자유가 과연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을까? 돈이나 자유가 아니라 진짜 가족의 온기가 그리운데. 그러나 준호는 그런 말 한마디에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어릴 때부터 쌓인 분노와 외로움을 오직 자기만의 방식으로만 견디려 했고 그 마음 속에는 이미 어머니와 가족에게 등을 돌린 단단한 벽이 있었다. 매일같이 작고 허름한 원룸에서 보내는 날들은 준호에게 점점 더 큰 외로움과 쓸쓸함을 안겨주었다. 어렵게 구한 아르바이트 일이 끝나고 나면 친구들과 가볍게 웃고 떠드는 일도 있었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언제나 가족에 대한 한 조각의 그리움과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한 냉담한 자부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물었다. 준호야, 너 집에 연락 안 해? 가끔은 가족도 보고 싶지 않아? 준호는 한참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금은 어설프게 대답했다. 괜찮아. 난 그냥 지금 내 방식대로 살고 있는 거야. 다들 내 마음을 모르겠지. 그 말 속에는 미성년자의 허술한 말투와 함께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려는 쓴웃음이 섞여 있었다. 한편 시골에 남은 정희 씨는 재현과 민수와 함께 가출한 준호의 빈자리를 애써 메꾸며 살아갔다. 매일 아침 창가에서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함께 따뜻한 밥상을 차리고 오늘도 우리 모두 함께 즐겁게 지내자라는 말로 하루를 시작했다. 정희 씨는 눈가에 슬픈 미소를 지으며 두 아들에게 자주 말씀하곤 했다. 내 아들들아, 준호가 어디에 있든 엄마의 사랑은 변함없단다. 너희는 서로를 꼭 믿고 지내렴. 재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 우리 모두 준호가 돌아오길 바라지만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면 그 빈자리는 조금씩 채워지겠지요. 막내 민수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래요, 엄마. 우리 모두 엄마의 사랑을 믿고 살아갈게요. 그러나 정혜 씨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신의 단호한 말투와 꾸짖음이 혹시 준호에게 나쁜 기억으로 남았을까 하는 걱정이 계속 맴돌았다. 그렇게 40년 이상 세월은 무심하게 흘렀고 정혜 씨의 건강은 나이가 들어 점점 약해졌다. 재영과 민수는 어머니를 위해 온 힘을 다해 돌보며 그녀의 마지막 날들을 함께 보내려 애썼다. 하지만 정혜 씨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준호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과 미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저녁 침실에서 정희 씨가 두 아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셨다. 내 아들들아, 엄마는 너희 덕분에 참 행복했어. 하지만 내 마음 한켠엔 아직도 준호가 자꾸 생각나.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멀리 갔는지 참 알 수가 없구나. 재현은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 자족 버리고 집을 나간 아들 따위는 이제 잊어버리세요. 대신 저희가 있잖아요. 민수도 조용히 덧붙였다. 맞아요. 준호가 연락이 없어서 많이 걱정되시겠지만 그런 놈은 아들도 아닙니다. 우리끼리 서로 마지막을 정리하며 이 시간을 견디면 좋겠어요.
정혜 씨는 두 아들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과거에 엄격했던 태도가 혹시 준호에게 쓰라린 독이 되어버렸을까 하는 걱정과 남은 두 아들들을 놔두고 먼저 가야 한다는 사무치는 마음을 뒤로하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정혜 씨의 건강은 드디어 마지막 시계를 향해 가고 있었다. 재영과 민수는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위해 온 힘을 다했고 정혜 씨는 두 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기며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그녀의 마지막 말씀은 짧았지만 엄마의 사랑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였다. 정혜 씨의 장례식 날 마을 사람들과 친지들이 모인 자리에서 장례식장은 엄숙한 침묵에 잠겼다. 재영과 민수는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준비하며 마음속에 준호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안고 있었다. 그때 장례식장의 문이 무겁게 열리더니 오랜 세월 소식 없이 사라졌던 준호가 나타났다. 주위의 시선이 그에게 쏠리자 재현이 분노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준호야! 오늘 같은 날, 내가 왜 여기 왔냐? 엄마가 돌아가신 이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준호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차갑게 대답했다. 내가 돌아왔으니 당연히 엄마의 재산도 내 것이 되어야지. 내가 집을 나갔을 때 내가 내 길을 찾았다고 모두가 잊은 건가? 재현은 단호하게 말했다. 준호, 내가 가출한 후 우리 모두는 엄마를 위해 힘써왔어. 내가 여기서 재산을 요구하는 건 엄마의 뜻을 무시하는 거야. 민수도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덧붙였다. 내가 선택한 그 길 때문에 엄마의 사랑과 온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모두가 고통으로 배웠어. 내 행동이 지금 내게 독처럼 돌아올 거야. 준호는 한동안 말없이 두 형제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엔 후회나 깨달음은 없었고 오히려 어릴 적부터 쌓인 반항심과 자존심이 그의 목소리에 차갑게 남아 있었다. 가족 간의 갈등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법정 내부는 조용하면서도 긴장감이 감돌았다. 하얀 대리석 바닥 위에 놓인 증거 서류와 정혜 씨의 유언장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준호의 변호인 김 변호사는 마이크를 잡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유언장은 정혜 씨께서 평생 쏟아부은 사랑과 헌신의 결과물입니다. 진심으로 모신 자들에게만 상속을 남긴다는 그 한 줄의 말씀은 오직 재현 씨와 민수 씨에게만 상속을 남기고자 하는 의미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준호 씨도 정혜 씨의 친아들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반대편에 선 가족 측 변호인 박 변호사가 천천히 일어섰다. 재판장님, 저희는 정희 씨께서 평생 우리 곁에서 보여주신 따스한 관심과 헌신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재현 씨와 민수 씨는 어머니께서 어려울 때마다 한결같이 곁을 지켰으며 그들의 증언은 엄마의 유언이 얼마나 진실되고 당연한지 입증합니다. 박 변호인은 증인석에 앉은 재현과 민수에게 눈길을 주며 하나하나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재현 씨, 어머니께서 남기신 유언장에 진심으로 모신 자들에게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를 위해 지난 40여 년간 꾸준히 돌봄과 헌신을 베푸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네. 저는 언제나 어머니 곁에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힘들 때마다 제 마음을 다해 도왔습니다. 이어 민수도 침착하게 증언했다. 저 역시 어머니의 곁에서 작지만 확실한 도움을 드리려고 항상 최선을 다했어요. 저희 둘은 오랜 시간 동안 어머니의 사랑을 지켜왔습니다. 김 변호사는 재현과 민수의 증언을 듣고는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운 어조로 반박을 시작했다. 하지만 준호 씨 측에서는 준호 씨가 집을 나갔을 당시 미성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보호자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방을 구해 홀로 살아가며 가족들이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고 어머니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정희 씨가 생전에 원하신 진심으로 모신 자의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준호가 가출한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준호 씨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스스로 독립하여 도시 한복판에 원룸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선배 준혁 씨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것은 준호 씨가 자발적으로 가족과의 인연을 끊고 자신의 욕심과 반항심을 택한 결과입니다. 준호는 법정 한켠에서 눈을 굳게 감은 채 입을 열지 못했다. 그의 변호인은 준호의 주장을 옹호하려 애썼으나 박 변호인의 증언과 정희 씨의 유언장 앞에서 준호의 모든 변명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두 변호인의 주장을 곱씹으며 결국 단호한 판결문을 읽어내렸다. 정희 씨의 유언은 명백하며 진심으로 모신 자들에게만 상속을 남긴다는 엄마의 뜻은 이 법정에서 확실히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준호 씨의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으며 상속권은 전적으로 재현 씨와 민수 씨에게 귀속됩니다. 법정 판결이 내려진 후 법정 밖으로 나오던 순간부터 가족 내부의 감정은 더욱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재현과 민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오랜 시간 동안 감춰왔던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했다. 재현은 민수에게 속삭였다. 민수야,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엄마를 위해 얼마나 힘들게 애썼는지 모든 게 지금 이 판결문에 담겨 있어. 하지만 준호가 이렇게 나오니 우리 마음속에 쌓인 상처가 다시 터질 것만 같아.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형, 준호가 돌아온 건 어쩌면 우리 모두가 얼마나 아팠는지를 보여주는 거 아닐까 싶어. 하지만 그가 법정에서 내뱉은 그 냉정한 말은 우리 가족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은 것과 다름없어. 두 형제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유언과 자신들이 쌓아온 헌신이 준호의 이기적인 선택에 의해 모조리 무시당한 것에 깊은 분노를 느꼈다. 한편 준호는 법정에서의 패배 이후 한참 동안 침묵 속에 있었다. 그러나 그가 법정 밖으로 나오자마자 주변의 몇몇 친척들과 이웃들은 준호의 태도와 그가 내뱉은 냉정한 말에 대해 서로 험담하기 시작했다. 저 녀석 아직도 자신이 옳다고 굳게 믿는구나. 미성년자 때부터 그렇게 무모하게 행동했던 게 결국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겠지. 그 녀석은 오직 자기 자존심만 내세워 결국 독이 되어 돌아왔어. 이러한 소문과 불만은 그동안 서로 다투며 겪어온 가족의 아픔까지도 떠올리게 되었다. 어느 날 재현과 민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눈빛을 마주보며 대화를 나눴다. 재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남기신 그 유언, 그리고 준호가 법정에서 내뱉은 그 말이 우리 가족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어. 민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나도 그래, 형. 우리 둘 다 엄마를 위해 너무 많이 희생했는데 준호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린 것 같아. 그가 이렇게 자기만의 길을 고집하고 우리의 아픔을 모른 채 돌아왔다니. 재현은 분노 섞인 목소리로 덧붙였다. 우리 가족은 오랜 시간 동안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가 되어왔어. 그런데 준호는 자기만의 욕심으로
우리 모두가 지켜온 그 소중한 가치를 모조리 무시했어. 그가 법정에서 보인 냉정함은 우리 모두에게 큰 상처로 남을 거야. 두 형제의 대화는 점차 깊은 감정의 소용돌이로 번져갔다. 한편 법정 판결 이후 준호는 자신의 선택의 대가로 점점 고립되어 갔고 그에 반해 재현과 민수는 어머니의 뜻을 지키겠다는 굳은 결의를 더욱 다지게 되었다. 두 형제는 법정에서의 승리와 함께 준호의 행동이 우리 가족 전체에 미친 영향을 서로 깊이 고민하며 앞으로의 길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재현은 민수에게 진지하게 물었다. 민수야, 우리가 이렇게 단단히 뭉쳐야 하는 이유는 우리 어머니의 사랑과 그동안 쌓아온 헌신 때문이야. 준호가 내뱉은 그 냉정한 말과 행동이 우리 가족 전체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알아?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맞아, 형.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어머니를 위해 애쓰며 서로를 지켜왔어. 그런데 준호는 그 모든 걸 단 한순간에 모조리 무너뜨리고 자기만의 욕심으로 우리 가족의 명예를 깎아내렸어.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한때 가족이란 이름 아래 하나였던 시간이 어떤 이유로 인해 이렇게 찢어져 버렸는지 되새겼다. 최종적으로 준호의 법정 공방은 그의 이기적인 선택과 어릴 적부터 이어진 반항이 결국 자신에게 쓰라린 도구로 돌아왔음을 명백히 증명해 주었다. 법정에서 선고된 판결문은 정혜 씨의 유언장이 얼마나 명확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고 준호의 모든 주장은 그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었다. 준호는 그날 법정에서 자신의 자존심만을 고집하며 내뱉은 말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도구로 돌아왔는지를 생각할 틈도 없이 이미 고립된 채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두 형제의 굳은 다짐과 엄마의 따스한 기억을 칭송하며 그들의 삶 속에서 준호의 반항이 남긴 교훈을 되새겼지만 반면 준호는 어린 시절 가출한 그날부터 자신의 선택이 불러온 독한 결과를 결코 깨닫지 못한 채 오직 자신의 자존심만을 굳게 붙잡은 채 살아갔다. 그가 걸어온 길은 결국 자신을 완전히 고립시켰고 그의 모든 행동은 자신에게 독처럼 돌아와 통쾌하면서도 냉정한 결말로 이어졌다. 우리에게 남은 진실은 하나다. 가족의 사랑과 헌신은 그 어떤 재산보다 귀하고 한번 잃어버린 온기는 아무리 멀리 도망쳐도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